함께 웃음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기. 왜 포기하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웃음 포인트 찾을 수 없어. 그건 맞습니다. 포기. 예, 나 이제 포기했어. 정말 포기. 다 지금 그런 상황이긴 제가 하죠. 성진우를 좋아했지만은 성진우요? 네. 난 진짜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 그거만. 닭고기 아줌마. 약간 발음이 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고기라고. 닭고기 아저씨. 너무 포기하지 마. 90년대 이 이야기 알아듣는 게 약간 조금 나이를 많이 안 될 것 드셨어. 같다라는 생각이 못 듭니다. 알아들었어. 아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성진우 씨라고 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노래를 아니 부르셨던. 닭고기 하지 마 그런 거야. 네. 자, 이렇게라도 우리 웃음 포인트를 찾아주려고 하시는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어요. 소개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사회 연구소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예전에 예. 제가 책을 솔직히 잘 안 읽는데 아주 예전에 읽은 책 경영 관련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죠? 굿 그레이트라는 경영 바이블처럼 보이는 책인데 예. 거기에 상황은 늘 비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가장 낙천적 의지를 가지고 오. 대해라.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잘 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의미 없다. 상황은 나쁘게 갈 거야.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이거를 극복해낼 거야. 이게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건데 예. 그걸 해야 된다. 오늘 베트남 굉장히- 전쟁에 참가했던 장군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예. 살아가야 된다. 상황은 비관적으로 보되 희망을 가지고 낙관을 가지고. 근데 이 해야 돼. 상황은 사실 비관적이진 않아요. 그냥 좀 시간이 약간 더 걸릴 뿐이에요. 저는 8대0 인용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용을 의심한 적이 없다. 예, 그럼요. 근데 인용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을 만약에 4월 18일 이후까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이번 주에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한 저는 마음속에 1.7% 정도? 박성태 시장님 마음에도 1.7이 있는 거예요? 98.3%는 4월 17일. 그러니까 한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끝나고. 17일이니까 1.7? 네. 예. 연두주가 빠르시네. 걱정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장성철 소장님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공론센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신데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내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과 함께 새로 입적한 풀이와 소리가 있으니까 이 둘의 연원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내란 사태 이후에 워낙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불씨신지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박성태 실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저희가 귀여운 두 마리를 입양을 했고요. 그러한 것에 이론적 배경을 더해주는 책이 있거든요.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웃으세요? 이게 정말 소중한 책 이름이 책이거든요. 개소리예요? 불씨. 예, 영어 오,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진짜네? 한 것인데 정말 양서이고 어머나. 이 책이 지금 내란 사태를 베스트셀러네? 살아가는 시민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어가지고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구독 인증 이벤트 해보려고 해서 지금 댓글창에 이 시사인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요. 5분 뽑아서 이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타로점처럼 딱 그냥 펴서 딱 어,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오. 짠. 제목이 없네. 그냥 문구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많지 않은 책인 것 같아서. 개소리하는 것은 일종의 허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게 지금 개소리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전세적으로 트럼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말도 안 돼서 막 해놓고 우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인식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른바 이제 프레임보다 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 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지금 너무 많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각들 각 하나, 설탕들 프림 하나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떠든 사람 있잖아요. 개소리다. 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일이 이렇게 반박하기보다는 이것이 그렇죠. 얼마나 궤변인지를 그냥 이렇게 낙후시키는 게 낫다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말씀하고 그걸 계십니다. 이게 왜 아니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개소리 이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개소리라고 얘기해 주는 네. 겁니다. 온 불쉿 영어 제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 문장부터가 상당히 좀 자극적이네요. 우리 문화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 만연하다는 것이다.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이게 2005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야, 대단하네. 네. 이 트럼프 양반 시대를 예언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또 다시 이제 화제가 이 된다고 양반 하던데요. 통찰력이 있네. 네. 이름이 뭐예요? 개소리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인형을 쓰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말이 안 돼요라고 설명하는 순간 개소리 프로임에 걸리기 때문에 예. 말 하고 끝내는 게 낫다.
근데 네. 너 떠들어. 그게 낫다는 거죠. 네, 소리와 프리의 철학적 배경을 오랜만에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그럼 말씀을 누구한테 드리면서요. 드려요? 어느 분한테? 저희가 방금 댓글이 아니라 자막으로 넣었는데요.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 5분 뽑아가지고 오랜만에 이벤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힘을 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타는 목마름으로 선고일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좀 드세요. 목말. 선고일자만이 저의 아, 목마름을 알겠습니다. 해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어떤 분이 댓글에 개소리라고 하니까 그냥 둘이 이름을 나눠서 개리랑 소리로 해라. 안 됩니다. 솔희, 풀희.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소중한 이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두 분이 준비한 말말말 있으시니까 그건 먼저 짚어볼까요? 예. 장성철 소장님이 집어오신 말이 굉장히 심플하고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카카. 설마 카카. 설마 그 각한 아니죠? 한덕수 카카. 2명.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 네. 카카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따질 것도 없다. 이거는 논의할 필요성도 없다. 절차상 형식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각 예상했거든요. 그냥 복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왔던 추미애 의원도 기각 쪽으로 말씀하시긴 그렇죠. 하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왜 임명하지 않았어? 헌법재판관 3명 왜 임명하지 않았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게 대통령 권한 대행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그렇게 보기엔 좀 과하다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각하를 해버렸네. 이게 무슨 전조 증상이 아닐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막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각하시켜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근거 없는 얘기. 전혀. 개뿔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예. 이상. 네. 강아지는 풀을 뜯어 먹는다고 풀 좀 또 주세요. 많은 분들이 늘 또 댓글을 넣어주세요. 네. 그건 늘 있는 일이다. 네. 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저지른 죄와 예.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점유이탈물 횡령죄. 누가 돈 이렇게 흘렸는데 10,000원짜리 했는데 한덕수 총리 스타일이 그냥 딱 밟고 가만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던 스타일. 이게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몰래 빼가고 요런 정도라면은 대통령은 살인 강도. 그럼요. 그 예. 정도예요. 그걸 예. 같은 걸로 구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각하 의견도 있을 걸로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각하 플러스 기각은 기각이에요. 기각이 더 많으면. 예, 그럼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었고 헌법 주석서에도 대행 때 그 의결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참고서 역할이지만 예.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완전 틀린 얘기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의 틀 안에서 요쪽 끝에서 정도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간다면 상식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쫙 끝에 안드로메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전 뭐 각하 있고 기각이 있어서 기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기각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제 예상을 벗어난 게 없어요. 박성태 실장님의 그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저는 실제 그거 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각될 예, 거다. 예. 그럼 그다음에 8대 0도 충분히 이창수 지검장도 예. 기각될 거고 감사원장도 기각될 예. 거다. 방송 앞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다 인용될 거다. 네. 얘기하잖아요. 예. 예. 잘 맞추시는 것으로 믿어 그럼요.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만큼 나쁜 놈 죄송합니다. 요만큼 나쁜 놈 엄청 나쁜 놈 있잖아요. 요만큼 나쁜 놈은 요만큼 나쁜 놈이다. 엄청 나쁜 사람은 놈이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엄청 나쁜 사람은 엄청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 파면 대통령이죠. 네. 참고로 한덕수 총리는 기각 5, 인용 1 그리고 각하 2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불길해요. 근데 묘하다라는 거죠.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기네하라 게노스케라는 분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아니, 이런 멋있는 말을 언제 준비해 오셨어요? 다 이제 방송을 위해서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네. 징조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거울 바라보면 거울이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 것이잖아요. 그 표정이 딱 보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대단히 황당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난무하고 있잖아요. 오. 근데 솔직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각하를 예상하거나 얘기했던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각하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박성재 실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각이 더 중요하다. 박 실장님 빼고 어떠한 사람도 각하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판단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종결이잖아요. 예, 단심제니까요. 헌법재판소는. 그냥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뭐 국회 군인들이 본청 안으로 갔는데 보니까 뭐 다친 사람 없네. 본회의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네.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네. 뭐 통제냐 아니면은 질서 유지냐 봤더니 뭐 질서 유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 이래버려 가지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표를 안 던져? 그러면 헌재까지 넘어오지 않았을 거야?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네. 각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예측이 항상 많이 틀리니까. 지난주에 원래 금요일 날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제 예측 많이 틀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꾸로일 것이다. 예, 재판관들이 그래? 장성철이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상했으니까 인용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재판관들이 퇴근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장성철 오늘 뭐라고 했나 봐야지. 각하? 인용해.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를 안 한 건가요? 장성철 소장님이 금요일 선고를 예상해서? 저 권력에 있는 사람들, 정권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제가 한 말이 성지가 되는 거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저는 제 모토가 상황은 늘 객관적으로 봐라. 예. 객관보다 약간 더 비관적으로 봐라. 이게 저의 모토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저희 집에 사는 분도 그렇고. 저도 불안합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 집에 사는 분이. 저 주변에도 엄청 물어봐요. 막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안감은 첫째 민주당이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불안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불안해할 정도면 뭔가 정보가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예. 자, 그럼 민주당은 왜 불안해하냐? 이게 한 3주 전부터 사실은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이 먼저 기각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기각 그냥 구구 지식에 잘 보이려고 기각 외쳤다가 자기 귀로 듣고 기각되나? 이렇게 되는 분위기라고. 근데 제가 쭉 면밀히 물론 뭐 아주 다 그건 아니지만 촘촘히 스크린한 건 아니지만 쭉 야당 의원 얘기도 들어보고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들어보고 예. 이런 나름 동네 빠꾸미들 있잖아요. 예. 빠꾸미 잘 아는 사람들. 예. 네, 죄송합니다. 핵관. 흔히 빠꾸미로 불리는 잘 아는 사람들 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도 왜 기각 둘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다 전해 들은 거예요. 예. 누구한테 전해 들었냐? 그 사람도 몰라요. 전해 들었대요. 제가 볼 땐 지네들끼리 얘기하다가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마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제가 그쪽을 아주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없다 전혀. 정보는 없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의심까지 해요. 혹시 재판관들이 그 평에 직접 들어간 재판관들이 보수 쪽은 국민의힘, 예. 예를 들어 진보 쪽은 민주당 쪽에 예. 살짝 언지를 준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정보성 밭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최근에 그럴 특히. 일은 예. 없다. 그런 재판관들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그게 그걸 누가 얘기해 줬는데 라고 하는 순간 헌재는 예.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법원 판결 내일도 판결이 하나 있지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미 판사 3명이 대등 재판 보니까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 셉니까? 안 세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 특히 헌재같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런 정보가 셀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대신 헌법재판관들 옆에서 쭉 재판관의 연구관들 옆에서 쭉 보기에 경론이 좀 있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있는 예. 거지 지금 판결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다.
근데 이렇게 김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면 네. 사람들이 분화해서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 예. 그래서 8대0.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약간은 정치적인 게 때문에 이거는 제 말이 조금 길어진데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예.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전제 조건이고 플러스 이 사람을 파면시킴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예. 이 사람을 파면시켜서 수호하는 헌법적 질서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파면한다고 돼 있어요. 예. 자 이건 뭐냐면 국민 신뢰가 어느 정도냐를 본다는 거죠. 사실은 죄질도 보지만 예. 근데 우리가 막 기각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그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은 어쨌든 조금은 있잖아요. 그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상식대로 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다 기각될 거라고 본 게 위반 사항은 있지만 예. 파면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예를 들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비교하면 그렇죠. 예.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예. 혼란이 예. 파면함으로써 생긴 헌법 질서 수호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냐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그럼 누구나 다 총 들고 다니는데. 아 윤석열이 돌아올 경우에는 누구나 총 들고 다닐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기 러시아 쪽 수입해 다 총 들고 다니는데 우리도 총 들고 박성태 다니지 실장님 뭐. 드실 거예요? 저 무거워. 아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2의 4.19가 생길 것이다라는 식의 그럼요.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상황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오늘부터 돌기 시작한 말이 뭐냐면, 근데 4월 18일까지도 안 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4월 18일 날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 두 분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러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를 할 수가 없다. 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를 끝내는 거예요? 임기를 끝낸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2년 반을 하는 거예요? 2년 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 왜냐하면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 복귀보다는 나으니까. 뭐 그러한 얘기도 있고. 예. 그냥 진보 쪽 헌법 재판관들이 그냥 아예 몰라. 이거 기각 의견 각하 의견 3명이네. 야 인용이 안 되네. 아니 다 그만둬 버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표를 씀으로써 이 상황을 형해화시킨다. 헌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있고. 않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복귀를 막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렇죠.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17일까지는 그래도 선고를 내리지 않겠느냐. 4월 17일까지요. 넉넉 잡아서 17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4월 17일까지. 보수 우파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헌재의 끈이 닿으면 계속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에게 요구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달라. 그때까지 좀 보자. 선고를 좀 미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몇몇이 나 아직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결정 못했는데 논의 계속 해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냐고요. 침대 축구 하게 되면 판결할 수 없게 계속 이 시간을 끌게 된다. 180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초란 말이에요. 180일 안 지켜도 이게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징계 수단이 없잖아요. 없죠.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아니, 안 했을 때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상황도 다 한번 염두에 보고 생각해 보시는데 저도 박성태 실장님처럼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이고 양식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헌법을 공부했는데 저거를 어떻게 탄핵을 안 시켜요? 인용 어떻게 안 해요? 저는 예를 들어 뭐 대통령한테 승복 메시지를 내라. 어차피 안 낼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했고. 자 그러면 혹시 기각돼도 승복 메시지를 야당한테 내라.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양측의 A와 B의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마치 논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친구 좀 관상이 싸가지가 없어.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그리고 이분의 같은 동료 일당들의 그의 일당들의 주장은 아니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 난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도 안 되는 우겨요. 말 그대로 개소리를 우겨요. 소리 아빠. 그게 A의 주장. 소리 아빠. 네.
분이라고도 하지 말아요. 아 예. 네. 근데 B는 정당하게 너 살인을 음.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음. 그런 얘기. 어떻게 A와 B가 동등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기각도 승복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성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네.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비극이긴 하지만 그럴 일은 좀 뭐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승복해라라는 건 얘기가 안 된다. 물론 예. 거리에 여전히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의 마음도 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극히 일부는 정말 대통령 아껴서 근데 그분들은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각되는 거를 승복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가 죽은 걸 어떻게 승복해요? 군대를 난입시킨 사람을 어떻게 파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에 생각해봐라.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잖아요. 네. 근데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비상계엄을 저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와 메시지를 보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본인이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화면으로 보니까 네. 마치 각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각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댓글에 각하 글씨만 봐도 너무 힘들다. 4월 18일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넣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각하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 사람 건데. 본인은 8대 0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평론가로서 계속 여의도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국민 여러분들께 들려드림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얘기 저희가 좀 판단해 보시라고. 네, 그리고 충분히 아까 비관적인 어떤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 대비해 놔야지 또 낙관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박성태 실장님이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인용이 될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 비관적 전망이 아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인용은 너무 명쾌한 거고 약간의 길어질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그거는 기각이라는 건 상식의 틀을 한참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오늘 문인들이 414명이 성명을 냈잖아요. 예. 한강 작가도 여기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게요. 더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지키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맞는 말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도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의회에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또 다른 겁니다. 물론 그 의사당 난입 사건도 있었고 1월 21일인가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또 그분들을 사면하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16 사태. 네, 그래도 16인가요? 그래도 군대를 동원하는 그것도 의사당에 성공에도 갔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쯤 이제 기다리면서 이야기해야 될까에 대한 좀 답답함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80일 다 채울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6월 초. 그럴 거 없어요. 4월 18일 안에 나온다. 나온다. 예.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이 만약 그 상태가 되면 편결을 할 거예요. 자 그냥 이제 그만 우리 평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편결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 아직 결정 못했다니까요. 그냥 결정하세요. 더 논의해보고 저 판단해봐야 돼요. 그거는 근데 한 명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명이 손들면 그러면서 기각 의견 낼 거면 내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야 될 텐데요. 저는 어느 정도 가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은 전혀 넘어갈 일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편결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편결을 강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투표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180 안에 하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상 그러게요. 한 명이 계속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연히 두 명이 논의해서
가야죠. 2명이 하면 어떻게? 3명. 그럼 6명이 더 크게 얘기해서 그냥 가야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그러니까요. 경험을 겪고 아유. 나니까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상식을 끝없이 좀 이렇게 인내심을 이제 시험 받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될 거라고 믿으면서 준비하신 말말말 한덕수 총리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어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나와서 초당적 협력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앞이나 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져보면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양쪽에서 다 오케이 하는 거 하지 않는 건 안 할래요. 그럼 저는 40여 그렇게 예. 네, 그러니까 아. 뭐 좌나 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중용이라는 거는 양쪽을 아울러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 하는 거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가만히만 있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좀 통상협력에 대응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 한덕수 대행이 통상협력에 대응하시는 거 많지 않아요. 본인이 뭐 준비돼서 했지만 가면 알아죠. 오면 트럼프가 덕수 왔어? 안 해요. 누구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데 가서 뭐 그것보다 더 우리 국가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국가에 중요한 건 지금 이 불안한 탄핵 심판을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죠. 그러니까요. 구인 완전체에서 이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어떻게 결정을 내든 구인 완전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죠. 정작 중요한 걸 안 해놓고 뭐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요한 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이 아니라 당에서 초당적으로 되는 것 빼고는 자기 일자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재판관 임명도 없이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시킨다고 해서 또 얻는 실익은 없어요. 이미 재판관 돌아왔죠. 임명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긴 하지만 다수에서 헌법 위반이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탄핵하기도 뭐 쉽지는 않고 어쨌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한덕수 대행을 비판하는 거죠. 비난이 팔이에요. 이것도 묘해요. 묘해.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저는 그냥 극단적인 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인용이 됐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선거일 전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딱 이러는 거지.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이행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차기 대통령 선고일을 공고하는 것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도 징계 규정이 없어. 뭐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죠. 총리가 외계인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외계인이다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지구방위 사령부가 출동을 해야죠. 트럼프를 불러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끝이 없어요. 끝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마은혁 재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다고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계속 여야 합의가 없어가지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좀 이거 나 좀 곤란한데 이러잖아요. 대통령 탄핵 60일 이내 안 한다는 거의 쿠데타예요.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무혈 쿠데타 힘은 이제 군대는 난임 안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제 1960년에 이승만도 시민힘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2심도 아니고 이제 대법원까지예요? 네. 버티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끄는 거예요, 막. 여야 합의해 오세요. 대통령 선거 언제 치를지 여야 합의해 오세요.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미리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지금 위증교사 의혹도 있고 대장동 사건으로 다 재판받고 있는데 그럼 끝이 없지 않아요? 이재명 그렇죠. 재판 끝날 때까지다라고 하는 게 끝이 없죠. 그러면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가 남은 임기 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그런 지지층에서. 우려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건 이제 담대하게 그냥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리 그냥 미리 한다고 그래서 뭐 한덕수한테 사인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그때 되면 그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아니 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한덕수한테. 이렇게 국회에서 아니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바로 60일 내에 이렇게 선거 다, 공고를 하실 겁니까?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결정하시고 선거 공고하실 겁니까? 아 기자들이 좀 그런 질문을 해줬으면 질문을 좋겠다 해야죠. 이런 말씀이신 한덕수 거죠? 대행이 딱 얘기할 건 뻔합니다. 뭐라고? 아직 파면 선고가 아직 안 선고도 나서 안 났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그걸 없다. 전제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권에서는 일단 기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면이 선고가 나면 바로 그런 질문을 좀 해야 그때는 된다. 해야죠. 예. 당연합니다라고. 할 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장 소장님이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기사화가 됐고 그쵸. 이제 말씀처럼 그 논리인데요.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흔역도 차고 있지 않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행태가 그러니까요. 똑같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렇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데 뭐 근데 한덕수 대행이 저도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 소추 때 사실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냐 151석이냐 가지고 예.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그건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예. 당시 한덕수 예. 대행이 예. 그때 180 몇 석인가요? 그걸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는데 예.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갈 필요 없다. 의결 정족수가 틀린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지켜라. 그런 거예요. 민주당은 나가라고 하고. 그랬죠. 근데 행정을 지키고 있는 게 한덕수잖아요.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경찰들 만약 나 쫓아내면 막어 또 애매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버티진 않았다. 그때 한덕수가. 안 버티고 예. 무조건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직무정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예, 수 일단 있다. 비판받을 있지만 이제 얘랑 DNA가 같진 않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봐줘야 예, 돼요. 우리 소리도 소중한. 예. 그렇죠. 예. 소중한 소리인데 예. 개소리. 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나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사생결단식으로 덤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국민의힘 쪽에서 버텨 받아들이지만 네. 뭐 그렇게 얘기도 없었고 당연히 이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은 쑥대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기 살기로 달라붙을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오늘 두 분 굉장히 치열하게 창가 방패처럼 음. 비관파와 낙관파를 실제로 전망은 비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설명은 주로 그쪽으로 해주시는 네.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프레임을 예. 경계하기 때문에 예. 그냥 그래서 제가 요 인형을 달라고 한 그런 것도 얘기하고 논쟁하는 순간 프레임에 걸려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오늘은 쏘는 것이 왼쪽 방향인 건가요? 네? 쏘다니요? 아니 소리의 방향이 이렇게요? 아니에요. 장 선생님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나는 개뿌리로 대응하겠다. 뿔은 어디 있어요? 풀입니다. 풀이. 근데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풀이 소리. 예. 이때는 이제 집합이 되면서 이 개판이 되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죠. 네. 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원죄가 누구냐? 윤석열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관제에 처박혀서 유튜브를 보는지 시사인 시계를 보고 못 있을 보는지. 거야 이거. 지금 뭐 조용하긴 한데 그래서 예. 다행이긴 한데 혹시 근황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장 소장님? 없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것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는다. 아주 가깝다라는 건 일단 경호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예. 김성훈하고 뭐 이광호 이런 사람들. 영장도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안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몸조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긴 하겠네요. 왠지 윤석열 대통령 성정상 장 소장도 처음에 석방됐을 때는 굉장히 뭐 집회를 나갈 수도 있고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하셨잖아요. 나와서 한다기보다 결정이 되고 나면 뭐 헌재 국민의힘 결정이 나고 나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굉장히 그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네. 지금 굉장히 몸조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헌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아마 누군가 그런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다 됐으니까 혹시
사실 그 말은 윤 대통령에 더 설득력 있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했으면 윤 대통령이 야 이게 당연히 잘못된 건데 이게 어떻게 위험해? 그럴 성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만 있어. 재판관들의 심기만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냥 그 정도는 할 스타일 같아요. 네. 근데 벽 보고 얘기 많이 하시겠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가까운 사람들과는 대화를 또 오래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계속 그거 들어주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충성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에서 피는 할 수도 있죠. 토리랑 얘기할 수도 있고. 소리. 네. 네. 이재명 대표 2심이 내일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국은 기다리고 헌재가 결과를 아직까지 안 낸 게 아니었냐 이런 그렇게 이야기도 보여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오염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재의 예, 판단이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헌재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탄핵 심판.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런 것을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한다? 무슨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를 신경 썼다. 양측의 주장, 특히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기울여 드렸다.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의를 상당히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하는 게 맞는데 누군가는 나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좀 더 논의해 봅시다. 내가 조금 더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뭔가 의도를 하고 있다. 네. 그 의도가 뭘까? 보수 성향의 재판관 중에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에 대통령직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되는 것은 나라의 큰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은 막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과 우려가 생깁니다.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실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마음속의 기대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러긴 하죠. 윤석열 빨리 이 명징한 사건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어제로 100일이 탄핵소추에 100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왜 봐야 돼?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둘째는 저거죠. 박근혜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너무 늦다. 네. 91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열흘이 지났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3월 14일 얘기했을 때는 이게 좀 명징한 사건이고 또 박근혜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서 봤을 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린 다들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가장 큰 거는 일단 윤석열이 석방돼 있기 때문에 더 불안감도 큰 거고. 근데 좀 더 따져보면 저는 늘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따져보면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있었던 재판관들, 그러니까 그때 주심이 강유란 재판관이거든요. 예. 3월 초에 한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거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란 거는 예.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취지로 글이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 재판경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그때는 강유란 재판관이 사실은 주심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통쾌하게 8대 얘기했거든요. 0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의 그냥 분석인데 그럼 이분들이 그때 그러고 그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재판관들 급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논리도 맞긴 해요. 왜냐하면 1600만 표를 넘게 얻은 우리가 볼 땐 잘못 얻었지만 어쨌든 얻은 대통령을 8명, 9명의 재판관들이 파면시키는 거는 훨씬 더 엄정한 모양새를 더 내야 그렇죠.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저지른 짓은 아주 명징하지만 우리가 볼 땐 TV로 다 봤고 그래서 너무 명징하지만 그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는 게 물론 저 같으면 아주 명징하게 딱 할 수 있죠. 이놈은 꼭 파면돼야 돼.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재판관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본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는 건 생각하면 전례 그리고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진다는 거다.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약간
재판관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볼 수도 있구나. 네. 그래야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좀 배경 설명이 헌재가 해주면 좀 안심하면서 기다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 석동영 변호사가 기자들과 같이 있는 단체방에 윤 대통령 근황을 올렸다고 합니다. 헌재 앞에서 28일째 탄핵 반대를 하면서 단식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과 직접 통화했다라고 하고요. 단식을 좀 그만하시라고 권유를 해서 그분이 그만뒀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뭐 이렇게 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국민은 자기 편 들어주고 옹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뭐 그런 분들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저러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머릿속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저게 네. 공개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어이구 그래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왜 저런 거 왜 공개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기 장사 제가 볼 때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부탁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죠 본인이 스스로 두 발로.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인권 법치에는 제가 제일 적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적이었다고요? 네,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를 가두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마치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제발 목숨 소중히 하세요. 단식하지 마세요. 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대꾸하기 쉽지도 않지만 가증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지른 비상계엄에 군대가 동원됐고 그러니까요. 아마 윤석열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가 동원되면 이 과정에서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기가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계엄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 높은 민주의식으로 따져봤을 때 거센 시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시위와 이게 충돌 속에서 또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래도 계엄을 해야지 이랬을 것 같은 제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양반이 그분이. 그런데 그게 뻔히 당연한 거를 예상을 못했다? 바보죠. 바보가 당연한 걸 자기가 이건 예를 들어서 16톤 트럭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바보가 나는 사고 안 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보인데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뭐 아니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일본... 바보일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일본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일본이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속상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인가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자기네들 교과서에다가 또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막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대. 그러면서 계속 한일 협력, 동맹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동은 따르게 하고 말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이드 그냥 이중인격자. 그냥 내가 누군지 나는 몰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런 분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아직도 대통령입니다. 파면을 못 시켜서요. 참 그게 씁쓸한... 과거형이 아니어서 다들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요. 박진영 님이 슈퍼챗 쏘면서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인용 기각 의견 내세우지 않고 질질 끄는 헌재 재판관이 한두 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내일 이후에 선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믿어봅시다.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뉴스 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좀 끝으로 속보 하나만 전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댓글창에서 속보를 넣어주시는 분들 계셔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포기하고 석방을 해주면서 즉시항고 포기했던 것에 대해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분도 살짝 힘이 없으신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힘을 내야죠. 어떻게 하면 나는 힘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 마무리해 여러분 주시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저도 막 계속 소개시켜드렸지만 너무 많은 이상한 헛소문과
특정한 세력의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뭐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힘내세요?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세요? 저 여행 갔다 왔어요 주말에. 아. 네, 바다 보고 왔어요. 바다. 아. 방송 땡땡이 치고 바다. 아,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보니까 어. 한동안 이렇게 혼자 이렇게만 바라봤어요. 예, 물멍을 하시라. 네, 예, 바다. 바다까지 가기 자연. 힘드시면 예. 저는 헌재가 시간이 걸려도 당연히 헌재 재판관들이 기본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파면 윤석열을 이렇게 할 걸로 믿고 완전히 그럴 거라고 보고 순전히 검찰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켜놔서 지금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안 그러면 좀 더 믿고 그래 꼼꼼히 보고 어쨌든 원칙대로만 해 탄핵 파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담대하게 있으면 된다. 네. 내란성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딴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예. 게임 하고 있으면 각자 꿀팁을 하나씩 방출하셨습니다. 색깔 맞추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아주 직소 퍼즐 이런 거 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이런 내란성 스트레스 다루는 방법도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은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옆자리에는 조성식 기자가 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